2022년 봄, 서울의 한 아파트. 30대 여성이 집을 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미니멀 라이프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주말 내내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이 빼곡했습니다. 절반을 버렸어요. 거실 책장도 정리했습니다. 안 보는 책 수십 권 내다 팔았어요. 부엌 그릇, 화장품, 신발, 가방. 하나하나 꺼내서 판단했습니다. 이건 필요 없어. 한 달 동안 집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이 환해졌어요. 공간이 넓어 보였고 청소도 쉬워졌습니다. 이제 됐어. 미니멀리스트가 됐어. 뿌듯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옷장을 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옷이 다시 가득 차 있었어요. 분명히 버렸는데. 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린 책만큼 새 책이 꽂혀 있었어요. 부엌도 화장대도 신발장도 똑같았습니다. 언제 산 거지? 생각해 봤어요. 한 달 전 세일 때 옷 5벌 샀고, 2주 전엔 책 3권 주문했고, 지난주엔 화장품 사고, 그저께는 신발을. 내가 계속 사고 있었구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럴까? 분명히 미니멀하게 살기로 했는데 왜 계속 사게 되는 걸까? 버리는 속도보다 사는 속도가 빨랐어요.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소비 중독인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사기로 결심했어요. 쇼핑 앱을 지웠습니다. 매장에 안 갔어요. 첫 주는 괜찮았어요. 둘째 주도 버텼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쇼핑 앱을 다시 깔고 싶었어요. 매장 앞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들어갔다가 결국 사고 말았어요. 넷째 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물건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구나. 왜 물건을 계속 사게 될까? 단순히 필요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날 밤 그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왜 옷을 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필요해서? 아니었어요. 옷장에 비슷한 옷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회사에서 혼났어.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그거였구나. 다음날 화장품을 샀어요. 또 물었습니다. 왜 샀지? 필요해서? 아니에요. 아직 안 쓴 게 서랍에 있었습니다. 왜?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 들었어.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았어. 불안했어. 또 그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관찰했습니다. 뭔가 살 때마다 감정을 체크했어요. 신기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외로울 때 옷을 샀어요. 불안할 때 책을 샀습니다. 화날 때 화장품을 샀고, 무기력할 때 신발을 샀어요. 쓸쓸할 때 그릇을 샀습니다. 물건을 산 게 아니었어요. 감정을 샀던 겁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불안을 덮으려고, 화를 사귀려고, 무기력을 떨치려고, 쓸쓸함을 달래려고 물건을 샀던 거예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버려도 다시 채워지는지. 물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비어 있었던 겁니다. 물건으로 채우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사게 됐던 거죠. 그녀는 충격받았습니다. 나만 이런가? 주변을 봤어요. 다들 비슷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하겠다고 정리하는 사람들, 근데 다들 다시 채우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버려도 다시 채우게 될까요? 소유 욕망의 심리적 원인은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20년 넘게 소비 심리를 분석했어요. 밝혀진 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심리적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였어요. 7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버리고 사고를 반복해요. 알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버려도 버려도 다시 채워지는 이유, 소유 욕망의 7가지 심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알면 더 이상 물건에 휘둘리지 않아요. 진짜로 필요한 것만 가질 수 있습니다. 버려도 버려도 다시 채우게 되는 심리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심리, 미래 불안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혹시 몰라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언젠가 쓸 수도 있어, 없으면 불안해.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요. 필요한 것만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면 그때 사면 되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신뢰합니다. 지금 없어도 괜찮아. 그때 가서 해결하면 돼.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한 주부가 있었어요. 마트에 갔습니다. 휴지가 세일이었어요. 혹시 몰라 하면서 10개를 샀습니다. 집에 이미 5개가 있었는데도요. 다음 주 또 마트 갔어요. 라면이 세일.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20개 샀습니다. 창고에 쌓였어요. 그 다음 주엔 샴푸, 치약, 세제. 매번 혹시 몰라였습니다. 6개월 후 창고를 봤어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2천만 원어치였어요. 근데 다 쓰려면 3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샀지? 생각해 봤어요. 필요해서? 아니었습니다. 불안해서였어요.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지? 가격 오르면 어떡하지? 품절되면? 미래가 두려웠던 겁니다. 다른 주부도 있었어요. 마트에 갔습니다. 휴지 세일. 봤지만 안 샀어요. 지금 집에 있어. 다 쓰면 그때 사지 뭐. 라면 세일. 역시 안 샀습니다. 필요할 때 사면 돼. 6개월 후 집을 봤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있었습니다. 창고도 비어 있었어요. 돈도 절약됐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필요하면 살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차이가 뭘까요? 미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불안해했고, 두 번째는 미래를 신뢰했어요. 미래 불안을 점검하세요. 혹시 몰라라는 말 자주 하나요? 세일 보면 무조건 사나요? 창고에 안 쓰는 물건 쌓여 있나요? 그럼 미래 불안이 소유 욕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 신뢰예요. 필요하면 그때 살 수 있어. 이 믿음이 생기면 덜 사게 됩니다. 두 번째 심리, 자존감 문제입니다.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치는 편안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치가 아니다.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남들 눈을 의식합니다. 이거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 이거 들고 다니면 괜찮아 보일까? 남들 기준으로 삽니다. 물건으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한테 맞나? 를 먼저 봅니다. 남들 눈 신경 안 써요. 내가 좋으면 사고 아니면 안 삽니다. 자존감이 내부에 있는 겁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왜 샀을까요? 회사에서 다들 명품 들고 다녀. 나만 안 들면 이상해 보일 것 같아. 남들 눈이었습니다. 다음 달 명품 지갑 샀어요. 90만 원. 회식 때 지갑 꺼내는데 싸구려면 창피하잖아. 또 남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명품 시계, 구두, 벨트. 1년에 1,000만 원 썼어요. 빚이 생겼습니다. 근데 행복할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란 것 같아. 저 사람은 더 비싼 걸 들고 있네. 끝이 없었어요. 다른 직장인도 있었어요. 3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녔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명품 안 사? 필요 없어. 이거면 충분해. 남들이 뭐라 안 해? 상관없어. 내가 좋으면 돼. 1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모였어요.
빚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야. 자존감이 내부에 있었으니까요. 차이가 뭘까요? 자존감의 위치였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남들 눈에, 두 번째는 내부자기 확신에 있었어요. 자존감을 점검하세요. 뭔가 살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먼저 생각하나요? 브랜드 로고 보이는 게 중요한가요? SNS에 올릴 생각하며 사나요? 그럼 외부 자존감이 소유 욕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 내면화예요. 나한테 맞나? 를 먼저 물으세요. 남들 눈 신경 끄면 덜 사게 됩니다. 세 번째 심리, 사랑 결핍입니다. 에리 프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소유욕을 만든다.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누군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으로 채워요. 이거라도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 사랑받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관계가 충분해요. 외롭지 않습니다. 물건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한 여성이 있었어요.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가족과도 연락 안 했어요. 저녁마다 외로웠습니다. 쇼핑몰 들어갔어요. 예쁜 옷 봤습니다. 이거 사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 샀어요. 잠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 다시 외로웠어요. 다음날 또 쇼핑했습니다. 가방, 신발, 액세서리 매일 샀어요. 택배가 하루에 3개씩 왔습니다. 택배라도 오면 누가 나를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어 6개월 후 방을 봤어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행복할까요? 아니었어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물건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다른 여성도 있었어요. 역시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았어요. 친구들 자주 만났고 동호회 활동도 했습니다. 가족과 통화도 매일 했어요. 쇼핑몰 들어갔습니다. 예쁜 옷 봤어요. 예쁘긴 한데 필요 없어. 안 샀습니다. 집에 가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수다 떨었습니다. 행복했어요. 1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집은 깔끔했고 돈도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차이가 뭘까요? 사랑의 충족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으로 채우려 했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 채웠어요. 사랑 결핍을 점검하세요. 외로울 때 쇼핑하나요? 택배 오는 게 기쁜가요? 물건 사면 잠깐 기분 좋아지나요? 그럼 사랑 결핍이 소유 욕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 관계예요. 사람을 만나세요. 물건 말고 사람으로 채우면 덜 사게 됩니다. 네 번째 심리, 통제감 상실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삶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마지막 남은 자유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삶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회사, 상사, 가족, 미래.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쇼핑으로 보상받습니다. 최소한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삶을 통제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걸 스스로 결정해요. 1. 관계, 시간. 주도권이 있습니다. 굳이 쇼핑으로 보상받을 필요가 없어요. 한 직장인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매일 치였습니다. 상사 마음대로 일 시키고 야근 강요하고 휴가도 마음대로 못 썼어요. 내 삶이 내 것 같지 않아. 퇴근하고 쇼핑몰 들어갔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옷 샀어요. 가방 샀어요. 신발 샀어요. 적어도 이건 내 맘대로야. 잠깐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다음날 또 치였어요. 또 쇼핑했습니다. 매주 반복됐어요. 1년에 2천만 원 썼습니다. 근데 삶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통제 불가능했어요.
다른 직장인도 있었어요. 역시 회사에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대처가 달랐어요. 상사한테 말했습니다. 야근 어려워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휴가도 미리 신청했어요. 이날은 꼭 쉬어야 합니다. 거절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통제권을 찾았어요. 퇴근하고 쇼핑몰 들어갔습니다. 필요 없네. 안 샀어요. 이미 삶에서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차이가 뭘까요? 통제감의 위치였습니다. 첫 번째는 쇼핑으로 보상받고 두 번째는 삶에서 직접 통제했어요. 통제감을 점검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나요? 이것만은 내 맘대로라고 생각하며 사나요? 삶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나요? 그럼 통제감 상실이 소유 욕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 주도권이에요. 삶에서 선택하세요. 작은 것부터 내가 결정하면 덜 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리 정체성 혼란입니다.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누구지? 잘 모릅니다.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래서 물건으로 정의합니다. 이걸 가진 사람, 저걸 하는 사람. 물건이 나를 말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명확해요. 물건 없이도 자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굳이 소유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한 30대 남성이 있었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자주 물었습니다. 직업은 있지만 정체성은 없었어요. 나는 글쎄, 등산 장비 샀습니다. 나는 등산하는 사람. 한 달 갔어요. 그만뒀습니다. 캠핑 장비 샀어요. 나는 캠핑하는 사람. 2달 갔어요. 그만뒀습니다. 낚시 장비, 골프채, 사진기, 악기. 매번 나는 이걸 하는 사람. 이었어요. 근데 다 오래 못 갔습니다. 3년에 5천만 원 썼어요. 장비만 쌓였습니다.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여전히 몰랐어요. 다른 남성도 있었어요. 나는 뭘 좋아하지? 고민했습니다. 장비 사기 전에 먼저 해봤어요. 등산 빌려서 가봤습니다. 별로네. 캠핑도 빌려서 해봤어요. 이것도 아니야. 여러 개 해보다가 찾았습니다. 아, 나는 글 쓰는 게 좋구나. 노트만 샀어요. 3년 동안 글 썼습니다. 나는 글 쓰는 사람이 됐어요. 돈도 안 들었고 정체성도 찾았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정체성의 근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으로 정의하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정의했어요. 정체성을 점검하세요. 이걸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나요? 취미 시작할 때 장비부터 사나요? 물건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나요? 그럼 정체성 혼란이 소유 욕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 행동이에요. 먼저 하세요. 장비는 나중에. 하다 보면 진짜 나를 찾게 되고 덜 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심리, 외로움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가난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혼자입니다. 사람과 연결이 끊겼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물건을 모읍니다. 이것들이라도 있으면 덜 쓸쓸할 것 같아. 물건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연결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있어요. 혼자가 아닙니다. 물건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관계가 충분하니까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자녀들이 다 독립했습니다. 배우자는 세상 떠났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워. 홈쇼핑 봤어요. 뭔가 사면 기분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자. 매일 주문했어요. 택배 기사가 유일한 손님이었습니다. 1년 후 집을 봤어요. 물건이 천지였습니다.
안 뜯은 택배도 수십 개. 왜 이렇게 샀지?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물건이라도 있으면 덜 쓸쓸할 것 같았어요. 근데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다른 노인도 있었어요. 역시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외롭지 않았어요. 경로당 나갔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이웃과 인사했어요. 매일 누군가와 대화했습니다. 홈쇼핑 봤어요. 필요 없네. 안 샀습니다. 대신 경로당 갔어요. 친구들 만났습니다. 수다 떨고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물건 없이도 괜찮았어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차이가 뭘까요? 외로움의 대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으로 달랬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 채웠어요. 외로움을 점검하세요. 혼자 있을 때 쇼핑하나요? 물건 쌓이는 게 안심되나요? 택배 오는 게 유일한 낙인가요? 그럼 외로움이 소유 욕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 연결이에요. 사람을 만나세요. 관계를 회복하면 덜 사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심리 의미 상실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계속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삶이 무의미합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어. 공허해요. 그래서 쇼핑으로 채웁니다. 이거라도 사면 뭔가 하는 것 같아. 소비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알아. 명확해요. 1. 관계, 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굳이 쇼핑으로 채울 필요가 없어요. 한 40대 여성이 있었어요. 아이들 다 컸고 일도 루틴이었습니다. 이제 뭐 하지? 목표가 없었어요. 매일 똑같았습니다. 의미가 없어. 쇼핑 시작했어요. 이거 사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옷, 가방, 인테리어 소품. 매주 샀습니다. 집 꾸미고 옷 바꾸고 물건 정리하고. 뭔가 하는 것 같아. 1년이 지났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의미했어요. 그래서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다른 여성도 있었어요. 역시 공허했습니다. 이제 뭐 하지? 고민했어요. 근데 대처가 달랐습니다. 하고 싶었던 거 해보자. 봉사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복지관 갔습니다. 어르신들 도왔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1년 후 삶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의미가 생겼어요. 쇼핑? 관심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차이가 뭘까요? 의미의 유무였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으로 채우려 했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의미를 찾았어요. 의미 상실을 점검하세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나요? 쇼핑이 유일한 낙인가요? 그래서 라는 생각 자주 드나요? 그럼 의미 상실이 소유 욕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해법은 목적이에요. 의미를 찾으세요. 누군가를 돕고 뭔가를 만들고 배우세요. 의미가 생기면 덜 사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버려도 다시 채워지는 이유, 소유 욕망의 7가지 심리입니다. 첫째, 미래 불안. 혹시 몰라 하면서 모읍니다. 둘째, 자존감 문제. 남들 눈으로 삽니다. 셋째, 사랑 결핍. 물건으로 외로움 채웁니다. 넷째, 통제감 상실. 쇼핑으로 보상받습니다. 다섯째, 정체성 혼란. 물건으로 나를 정의합니다. 여섯째, 외로움. 물건이 친구가 됩니다. 일곱째, 의미 상실. 소비가 목적이 됩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물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문제예요. 심리적 빈자리를 물건으로 채우려다 보니 계속 사게 되는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버리기만 하지 마세요. 심리를 먼저 점검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7가지 체크하세요. 어떤 심리가 나를 사게 만드나요? 미래 불안이라면 신뢰 연습하세요. 필요하면 그때 살 수 있어. 이 말 반복하세요. 자존감 문제라면 내면 보세요. 나한테 맞나? 먼저 물으세요. 남들 눈 끄세요. 사랑 결핍이라면 관계 만드세요. 친구 만나고 가족한테 연락하세요. 사람으로 채우세요. 통제감 상실이라면 작은 것부터 선택하세요. 노말하고 결정하세요. 삶의 주도권 찾으세요. 정체성 혼란이라면 행동하세요. 장비 사지 말고 먼저 해보세요. 하다 보면 진짜 나 찾게 돼요. 외로움이라면 연결하세요. 경로당, 동호회, 봉사. 사람 있는 곳 가세요. 의미 상실이라면 목적 찾으세요. 누군가 돕고 뭔가 배우고 만드세요. 의미가 생겨요. 심리 채우면 물건 안 사도 됩니다. 진짜로 필요한 것만 남게 돼요. 그게 진짜 미니멀입니다. 물건 버리는 게 미니멀이 아니에요. 마음 채우는 게 미니멀입니다. 심리적 빈자리 없으면 물건 필요 없어요.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심리 때문에 계속 사게 되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라디오였습니다.